키다리 클라우스와 난쟁이 클라우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클라우스가 살았어요. 사람들은 말을 네 필이나 가지고 있는 클라우스를 키다리 클라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한 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클라우스를 난쟁이 클라우스라고 불렀지요. 두 클라우스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밭을 맬 적에 서로 말을 빌려주기는 했어요. 여보게, 이번엔 내게 말을 좀 빌려주게나? 알았어, 걱정 말게. 키다리 클라우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필의 말을 모두 빌려주었어요. 난쟁이 클라우스에게는 이제 5필의 말이 생겼어요. 말 5필 모두를 끌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5필의 말 모두가 자기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는 했지요. 아, 사랑스러운 내 말들. 그럴 때마다 키다리 클라우스는 화를 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내 말이는 내 것인데 왜 다 내 거라고 말하는 거야? 아,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난쟁이 클라우스는 사과를 했어요. 좋아. 어디 한번 믿어보지. 하지만 다음에도 또 내 말을 내 것인 척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아, 걱정 말라니까. 난쟁이 클라우스는 키다리 클라우스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는 키다리 클라우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아, 사랑스러운 내 말들 하고 말했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키다리 클라우스는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난쟁이 클라우스의 단 하나뿐인 말을 때려주었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난쟁이 클라우스의 말이 너무 많이 맞아서 죽고 말하지 뭐예요. 아, 내 말이 죽다니. 이제 나는 말이 한 마리도 없잖아. 어떡해. 난쟁이 클라우스는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운다고 죽은 말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는 수 없지. 가죽이라도 벗겨서 팔아야겠다. 난쟁이 클라우스는 말가죽을 잘 말렸어요. 그리고 사료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도시까지 가는 길은 아주 멀었지요. 가던 중에 해가 꼴깍 넘어가 금세 어두워졌어요. 저기 불빛이 보인다. 난쟁이 클라우스는 그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똑똑똑 문을 두드렸지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나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집안에서 나온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손님이 와 계시거든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밤 동안 잘 곳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그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지푸라기로 지붕을 얹은 작은 헛간이 하나 보였어요. 아, 저거다. 난쟁이 클라우스는 지푸라기 지붕이 푹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루를 잘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불 켜진 부인의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요. 손님이 와 있다더니 거짓말은 아니었군. 부인의 말대로 정말 손님이 와 있었어요. 그 마을 성당 관리인이었는데 부인은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 열어줘. 부인의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부인은 깜짝 놀라서 차려놓은 음식들을 화덕 속에 넣느라 야단법석이었어요. 남편은 성당 관리인을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저걸 어째? 난쟁이 클라우스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는 너무 배가 고픈데 음식이 화덕 속에서 탈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 말을 부인의 남편이 듣고 소리난 쪽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요? 아,
저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서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요. 어서 내려오구려. 남편은 다정하게 말했어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지붕에서 내려오면서 집안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래서 부인이 성당 관리인을 빈 상자 속에 숨기는 것까지 몽땅 보게 되었지요. 여보, 손님에게 먹을 것을 좀 드리는 게 어때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난쟁이 클라우스에게 보리죽을 내주었어요. 에잇, 이까지 보리죽이라니. 화덕 속에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난쟁이 클라우스는 화덕 속의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자꾸만 맛있는 음식 생각이 나서 다른 생각을 해야 할 정도였지요. 그는 다리를 떨며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자루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이 물었어요. 자루에서 나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자루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 순간 난쟁이 클라우스가 꾀를 냈어요. 말가죽이 들어있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법사가 들어있어요. 자꾸만 저더러 뭐라고 해서 귀찮아 죽겠어요. 남편의 귀가 쫑긋 움직였어요. 그는 바짝 다가와 앉으며 물었지요. 뭐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보리죽을 먹으면 안 된대요. 화덕에 우리를 위해 만든 고기와 생선 요리가 들어있다고 하지 뭐예요. 정말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저 구석에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포도주도 3병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시치미를 떼려고 했지만 벌써 얼굴이 벌겋게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말이 정말이요? 남편이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숨겨놓은 음식을 내놓아야만 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자루에 든 마법사가 훨씬 더 궁금해졌어요. 마법사는 악마도 부를 수 있나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일부러 자루를 발로 건드리며 소리를 냈어요. 물론이지요. 아이고, 지금 막 마법사가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는군요. 세상에, 지금 뭐라고 했는데요? 저 구석의 상자를 열어보래요. 그 안에 악마를 넣어두었으니 뚜껑을 조심해서 열라고 하네요. 참, 악마가 너무 끔찍하게 생겨서 성당 관리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대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거짓말을 술술술 잘도 했어요. 남편은 그의 말을 듣고서 정말로 구석에 있는 상자 뚜껑을 조금만 열어보았지요. 에그머니나, 정말 이 안에 악마가 있네. 남편은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그는 정신이 어질어질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마법사가 있다면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그는 자꾸만 자루에 든 마법사를 자기에게 팔라고 졸랐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저에게 파세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어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많은 돈을 바꿔서 말가죽이 든 자루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지요. 남편은 그에게 또 많은 돈을 주며 부탁을 했어요. 악마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가 주세요. 나는 악마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싫거든요. 더군다나 성당 관리인을 닮은 악마라니 너무 싫어요. 좋아요. 그 정도 부탁이라면 들어드리지요. 저는 원체 마음이 약한 사람이랍니다. 난쟁이 클라우스는 남편이 덤으로 준 수레 위에 상자와 돈을 싣고 길을 떠났어요. 조금 걷다 보니 물살이 제법 센 강이 하나 보였지요. 그는 다리 위로 올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상자를 강에 던져버려야겠다. 이거 너무 무거워. 난쟁이 클라우스는 상자를 드는 것처럼 살짝 밀어 올렸지요. 그러자 성당 관리인이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제발 나를 꺼내줘요. 악마가 아직까지 있었다니. 어서 던져버려야지. 난쟁이 클라우스는 잔뜩 겁을 주었어요. 안 됩니다.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줄 테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그럼 내게 돈을 많이 줄 테요? 물론이지요. 아주 많이 줄 거요. 성당 관리인은 난쟁이 클라우스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수레는 곧 돈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키다리 클라우스는 한달음에 난쟁이 클라우스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번 거야? 난쟁이 클라우스는 자기 말을 죽였던 키다리 클라우스가 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지요. 말가죽을 팔았거든. 너도 내 말을 죽여 가죽을 팔아봐. 너는 말이 4마리나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키다리 클라우스는 이 말을 믿고 일부러 자기 말을 죽여서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가죽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했어요. 뭐야? 우리를 바보로 하나? 누가 말가죽을 그렇게 비싸게 산대? 너 같은 녀석은 혼쭐이 나야 해. 사람들은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고 키다리 클라우스를 마구 때렸지요. 간신히 도망 나온 키다리 클라우스는 바드득 이를 갈았어요. 난쟁이 클라우스, 어디 두고 봐라. 며칠 뒤 키다리 클라우스는 정말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난쟁이 클라우스를 자루 속에 넣고 강물에 빠뜨리겠다며 아우성을 쳤지요. 어찌나 야단법석 소란을 피웠던지 그는 아주 피곤해졌어요. 잠깐 쉬어가야겠다. 키다리 클라우스는 자루를 옆에 두고 벌렁 누웠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자루 속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지요.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도 하늘나라에 못 가고 있다니. 한 노인이 자루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노인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시면 저 대신 이 자루에 들어와 계세요. 금세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답니다. 정말인가? 노인은 난쟁이 클라우스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자루 속에 냉큼 들어가 앉았답니다. 난쟁이 클라우스는 노인이 들어가 앉은 보따리를 꽁꽁 묶었어요. 그때 노인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젊은이, 저 언덕 위에 내 가축들이 있거든. 그걸 다 갖게나 그냥 놔두면 모두 죽어버리고 말 거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냅다 도망을 쳤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난 키다리 클라우스는 자기 옆에 있는 자루를 강에 집어던져 버렸지요.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을로 돌아오니 난쟁이 클라우스가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자네로군. 고마워. 자네 덕에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얻었지 뭐야.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나를 강물로 던졌을 때 이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자루가 열려서 밖으로 나가보니 깊은 강바닥에 연한 풀들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 내 손을 잡고 가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 그래서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야. 정말인가?
키다리 클라우스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닌가? 좋아. 내가 그렇게 고맙다면 내 소원을 들어줘. 소원이 뭔데? 나를 자루에 넣고 강물에 던져주게나. 키다리 클라우스는 난쟁이 클라우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나 난쟁이 클라우스는 손을 빼더니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 왜 그래? 키다리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그러자 난쟁이 클라우스가 뾰루퉁하게 말했어요. 싫어. 왜? 아, 그럼 자네도 나처럼 부자가 될 게 아니겠나? 키다리 클라우스는 애가 탔어요. 그는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부탁이야. 친구 좋다는 게 뭔가. 난쟁이 클라우스는 잠깐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큰 맘을 먹은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했어요. 좋아. 그럼 딱 한 번만이야. 아, 그럼 나도 더 이상은 부탁하지 않을게. 키다리 클라우스는 싱글벙글 웃으며 앞장섰어요. 빈 자루를 빙빙 돌려가며 콧노래도 불렀지요. 강가에 도착했어요. 키다리 클라우스는 스스로 자루 속에 들어갔어요. 그는 머리만 쏙 빼고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친구. 그런데 커다란 돌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강바다 깊이 가라앉지 않으면 큰일이잖아. 응, 알았어. 난쟁이 클라우스는 자루 속에 커다란 바위도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자루를 있는 힘껏 발로 밀어 강물 속에 빠뜨렸지요. 자루는 강물 속으로 점점 깊이 가라앉았어요. 난쟁이 클라우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키다리 클라우스가 하얀 옷을 입은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까?